아까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싶어서 그럼 KNN 모델에서 K-neighbors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 에러 내용이 뭐냐면 파이프라인은 K-neighbor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K-neighbor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파이프라인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모든 클래시파이어 혹은 모든 리그레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만 호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팅하는 거, 프리딕트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 확률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들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죠. 알고리즘마다 달라지는 특성들은 파이프라인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선택을 해서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클래시파이어, 여기 있는 이름을 주는 거는, 여기 있는 이름은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KNN을 이 자리에 넣어줬는데 그거 이름을 CLF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저 클래시파이어만 찾겠다는 얘기. 이 얘기는 여기까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된 파이프가 있고, 앞쪽에 있는 게 이름이 스케일러, 뒤쪽에 있는 게 CLF,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파이프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있는 파이프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뭘 하겠다? 메서드를 호출하겠다예요.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행이 되죠. 실행은 잘 돼요. 실행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누구한테 준 거냐? 얘는 스케일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스케일이 안 돼 있는 데이터? 스케일이 안 돼 있는 데이터예요. 그쵸? 변하기 전이잖아. 트랜스폼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이 트랜스폼이 안 돼 있는,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이 데이터를 얘한테 직접 준 거예요. 얘한테. 스케일러를 건너뛰고 파이프 중에서 두 번째 파이프 찾아서 두 번째 파이프한테 직접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라는 거냐면 이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은 스케일링이 된 거 가지고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피팅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저장하고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스케일링이 끝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리를 계산하려고 들어온 녀석들은 스케일이 하나도 안 된 녀석들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 아까 거리 계산할 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랭스하고 다이어고널이랑, 웨이트도 있군요.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널. 랭스나 다이어고널보다도 웨이트가 더 크겠네요. 그죠? 웨이트는 1000g까지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거리 계산할 때 웨이트만 그게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랭스나 다이어고널이나 하이트나 위드스는 거리를 계산할 때 미미한 영향을 끼친 거, 아주 적은 영향을 끼친 거고, 무게만 거리를 계산할 때 큰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웃들을 찾았는데 그 5개가 전부 다 같은 그 물고기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쪽처럼 그 파이프에서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파이프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파이프로 들어가고 첫 번째 거치면서 트랜스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요 메소드 predict probability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두 번째 파이프를 직접 찾아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들 중에서 두 번째 파이프를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가 중간에 구멍을 뚫는 거죠. 여기다가 연결된 거를 중간에 뭐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걸 다른 걸 더 달아서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직접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 버리면 무슨 일이 얘는 스케일러에 의해서 변환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계산하는 메서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않을 수 있는 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전혀 엉뚱한 녀석들이 나왔던 거예요. return distance. 보면 얘네들이 트레인셋이 30 몇 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30 몇 개가 다 있었는데 그 30 몇 개가 전부 다 똑같은 녀석들로 순서만 조금씩 바뀌지 똑같은 녀석 5개만 골라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레인셋에 있는 웨이트만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얘를 스케일링하고 넘겨야 돼요. 직접 스케일링을 하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수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얘를 샘플즈라고 할게요. 샘플즈는 X트레인에서 몇 번째랑 몇 번째를 꺼낼 거냐면 아까 우리 예측값 실제로 볼게요. 트레인에서 예측값이 첫 번째가 브림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멜트였죠. 그러니까 3개를 다 볼까요? 3개 다 볼게요. 0번, 1번, 3번.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을 하면 브림, 스멜트겠죠. 네. 그래서 트레인셋을 전부 다 하지 말고요. 트레인셋을 전부 다 하지 말고 3개까지만 볼게요. 3개까지만. 그러면 이 샘플즈가 의미하는 거는 샘플즈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생선, 두 번째 생선, 세 번째 생선이에요. 첫 번째 생선의 무게, 두 번째 생선의 무게, 세 번째 생선의 무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야 되느냐? 샘플들을 스케일.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트랜스폼을. 피팅과 트랜스폼을 또 하면 안 돼요. 피팅을 하면 여기에서만 평균을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만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죠. 여기서 계산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트레인셋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랜스폼만 해야 되고요. 트랜스폼만 해야 되는데 플런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KNN 모델에서 이제는 스케일러를 찾는 거예요.
KNN 이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 지우지 말고 그냥 남겨둘게요. 파이프 2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이프는 스케일러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두 번째 파이프는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름이 CLF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2개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파이프만 딱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선택하면 이미 그거는 끝나 있잖아요. 피팅은 끝나 있잖아요. 피팅은 끝나 있으니까 얘가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트랜스폼만 하시면 돼요. 트랜스폼만. 무엇을? 샘플. 자, 그러면 샘플즈죠. 샘플즈 스케일들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이 숫자들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잘못 찾아지는 거예요. 이웃들이. 우리가 이웃을 찾을 때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스케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씩 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쭉 흘려 보낼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만 흘려보낸다거나 혹은 뭐 여기서만 해서 이렇게만 결과를 나오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파이프를 선택해서 그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호출. 파이프를 찾아서 그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호출.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단계를 우리가 직접 하셔야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됐고요. 이제 이웃들을 찾아보면 네이버스 하고 이웃들을 찾아볼게요. 이웃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KNN 모델에서 두 번째 파이프 CLF라고 하는 파이프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CLF라고 하는 파이프만 찾아서 거기에 스케일이 끝난 녀석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끝난 녀석을. 그래서 여기에서 K개의 네이버를 찾아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샘플즈 스케일들을 써서 샘플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리턴 디스턴스였을 거예요. 디스턴스를 false로. 이렇게 해서 네이버스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인덱스가 다르죠. 인덱스가 다르죠.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스케일을 시키지 않고 이웃들을 찾았으니까 전부 다 똑같은 녀석이 나왔던 거예요. 5번, 12번, 24번, 34번, 30번. 얘네들의 순서만 조금씩 달라졌지 전부 다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그거는 왜 그랬었냐면 얘네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할 때 얘네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5개를 찾는데 전부 다 똑같은 녀석들을 찾았던 거고, 제대로 찾으려면 지금처럼 스케일이 끝난 녀석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이 720g짜리 그리고 35cm짜리 생선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은 이 5개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363g 29cm짜리 이 생선은 가장 가까운 게 이거다라고 알려줘요. 1번, 28번, 19번, 15번, 34번 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는 8.7g이고 길이가 11cm짜리 이 생선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은 2번, 4번, 18번, 6번, 8번 인덱스에 있는 생선들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실수를 했었던 게 이 스케일이 안 된 녀석을 보내서 그랬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인덱스예요. 얘네들은 인덱스고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Y트레인에서 저 인덱스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하려고 실제로 찾아보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아까 확률이 첫 번째 생선은 불임이 될 확률이 1이었고 스멜트가 될 확률이 0이었죠. 두 번째 생선도 마찬가지로 불임이 될 확률, 스멜트가 될 확률이 1과 0이었었고 세 번째 생선은 0, 1이었었죠. 확률이. 위쪽에 보시면 확률 계산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생선에서 가장 가까운 5개가 전부 다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5분의 5, 5분의 0 이렇게 계산된 거죠. 그래서 아까 확률이 1, 0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생선도 똑같아요. 보시면 불임만 5개예요.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5개가 불임. 5개의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스멜트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샘플 같으면 5개의 샘플들 중에서 불임이 하나도 없고 스멜트만 5개예요. 그래서 확률이 0, 1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KNN입니다. 네, 파이프 아시겠죠? 네, 저도 파이프 하면서 실수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를 하실 때 두 개 이상의 파이프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그 전 단계에 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수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스케일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제가 실수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KNN 말고요. KNN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리그레션이라고 들어가는 있지만 이거는 회귀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회귀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분류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분류. 일단 먼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성을 하고요. 결과를 먼저 보고 뭐 여기는 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KNN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할게요. 로짓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사실 로짓이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파이프라인을 바로 만들게요. 파이프라인. 스텝을 주셔야 돼요. 리스트로. 리스트는 튜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먼저 할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여기서 생성을 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변수를 또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한 객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를 뭔가를 설정해야 될 옵션들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굳이 변수 하나를 더 만드실 필요 없이 튜플을 만들 때 이름과 객체 생성을 직접 여기서 해버리셔도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시파이어 여기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서는 대신에 생성하는 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파라미터들 볼게요. 파라미터가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알 수 있을 만한 파라미터가 있는지 볼까요? 페널티 뭘까요? 규제입니다. 규제. 페널티, 벌점이란 뜻이고요. MSA를 일부러 더 낮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벌점. 다른 얘기로 규제. 페널티와 regularization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2를 쓴대요. 이 얘기는 선형회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선형회기에서 MSA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L2 규제를 주는 건데, 좀 그렇죠? 듀얼은 일단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듀얼은. 근데 뭐 사용하지 않겠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톨러런스는 그 어느 정도 한계 이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뭐죠? 반복하는 횟수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죠. C가 있으면 얘랑 연결이 되겠죠. 알파. 여기는 C라고 돼 있죠. 요거는 문서를 보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C는 페널티랑 연관이 있어요. 페널티랑 연관이 돼 있는데 C는 원래 페널티는 곱하기 알파잖아요. 곱하기 알파. 알파의 역수입니다. 알파의 역수. 다시 얘기해서 C가 커지면 알파가 작아지는 거고요. 알파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페널티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C가 작아지면 알파는 그 역수니까 알파가 커지고요. 알파가 커지면 페널티가 커집니다. 규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C는 규제 강도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강도. 밑에 아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있고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머지 모르겠으면 좀 넘어가고요.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맥스 이터. 뭔가를 여기서도 무엇인가를 반복하는구나 생각이 되죠. 반복하는 횟수가 100번 반복하는 거구나.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모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톨러런스라든가 C라든가 맥스 이터라든가 이런 파라미터들을 그때 이렇게 바꿔가시면 되고 여기 에런 레이쇼도 있네요. 그러면 페널티에 엘라스틱 넷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에런 규제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C만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밑에 파라미터 C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gularization 규제 다른 말로 페널티 규제 강도의 인버스 역수라고 되어 있죠. 역수. 자, 뭐 일단은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이게 로지스틱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 생성입니다.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모델을 훈련시켜야죠. 로짓 모델 점 훈련시킨다 데이터에 맞춘다예요. 데이터에 맞춘다. train 그 다음에 y trai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자,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측보다 예측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트레인의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써주시고요. 파이프라인은 프리딕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무엇?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주면 될까요? 특성들만 넘기시면 됩니다. 특성들만 넘기시면 되고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그냥 테스트만 위해서 6개까지만 출력을 할까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1, 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죠. 내용을 보면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란 뜻이죠. 그럼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9.99니까 0.99란 뜻이에요. 0.99. 자, 이거 해석하실 때 왼쪽은 불임이 될 확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스멜트가 될 확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미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빙어가 될 확률이에요. 도미가 될 확률이 99%. 99%. 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0.002가 되는 거죠. 0.002.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하나를 더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0.997이 되는 거고. 두 개 합치면 1이잖아요. 1. 그쵸? 도미가 될 확률과 빙어가 될 확률을 합치면 1이 돼야 돼요.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하기를 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도미가 될 확률과 빙어가 될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있으니까 그 중에 큰 확률로 예측을 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확률 계산 방법이 KNN과 다르기 때문에 KNN은 5개에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몇 개가 도미냐, 몇 개가 빙어냐 이렇게 해서 5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0.99, 뭐 0.98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95%,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42% 95, 42%가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 4%의 확률로 도미, 95%의 확률로 빙어.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98%의 확률로 도미, 1.5%의 확률로 빙어.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한쪽은 클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은. 그래서 저거랑 비교를 해보면 트레인, 프리딕트를 직접 계산, 아예 그 레이블들을 직접 계산을 해보죠. 로짓, 모델, 점, 프리딕트만 하시면 돼요. 트레인. 여기서도 6개를 출력을 해볼까요? 트레인, 프리딕트에서 6개를 출력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불임. 두 번째 누가 더 커요? 왼쪽이 크죠? 불임. 세 번째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커요. 스멜트. 네 번째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불임이에요. 다섯 번째 누가 더 커요? 여기는 4%, 여기는 95%. 당연히 스멜트가 크죠. 여긴 누가 커요? 마지막은 여기가 99%란 말이에요. 불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확률을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되셨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류 알고리즘 다 이렇습니다. 그 자신들만의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A라고 하는 클래스, B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나서 보다 더 큰 쪽의 확률을 갖는 클래스로 예측값을 주는 겁니다. KNN도 마찬가지고요. KNN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몇 개냐. 이게 확률인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 그냥 바로 찾아볼까요? 정확도도 그냥 컨퓨전 매트릭스만 하셔도 나올 테니까. 트레인 프리딕트, Y 트레인은 먼저 하셔야죠. 실제값이 Y 트레인, 예측값이 트레인 프리딕트. 여기서도 100%네요. 훈련 세트에서 100% 맞췄습니다. 그렇죠? 불임 26개를 전부 다 불임으로 예측을 했고요. 도미 10개를 전부 다 죄송합니다. 스멜트, 빙어. 스멜트 10개를 전부 다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셋 자체가 너무나 간단한 셋이어서 됐나요? 테스트 셋도 볼까요? 테스트 셋은요. 테스트 PROV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로직 모델 점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죠.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확률을 PROV인데 5개 볼까요? 5개. 네. 보시면 여기가 99% 불임이겠죠. 여기가 99% 불임. 여기 99% 불임. 여기는 1%밖에 안 되네요. 그럼 여기가 10% 죄송합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1이니까 0.1이니까 10%. 10%, 여기는 89%. 반올림에서 90%.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5%, 여기는 95%. 그러면 이쪽 두 개가 스멜트겠네요. 이쪽 두 개가 스멜트, 이쪽 세 개는 불임. 불임이 3개가 나오고 스멜트가 2개가 나오네요. 테스트 프리딕트를 볼까요? 로짓 모델 점 프리딕트. 여기서도 5개만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앞에 3개가 불임, 뒤에 2개가 스멜트. 해석하실 때 여기가 불임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스멜트가 될 확률이고요. 보시면 여기 3개가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이쪽 2개가 89%, 94% 이쪽이 커요. 이렇게 이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예측.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도 볼까요? 정확도?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셀에서 Y 테스트와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도 너무 간단한 모델이어서 KNN과 똑같이 KNN과 마찬가지로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모델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 뭐 아이리스나 붓꽃이나 혹은 뭐 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모델 간의 비교는 그런 걸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냐,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리그레션, 선형회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형회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 하면 바로 이런 선형회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쵸? 물고기의 무게와 랭스와 다이어고널과 하이트와 위드스라고 하는 5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5개의 변수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 그리고 무조건 평행 이동을 해주는 절편, 바이어스, 이 6개의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귀란 말이에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도 리그레션,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회귀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선형회귀식이 있고 회귀 공식이 있고 회귀 공식의 개수들을 찾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피팅이 끝나고 나면 개수들을 찾았을 거란 얘기예요.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면, 자,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개념은 KNN은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KNN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리그레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짓 모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죠. 2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스케일러도 가지고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파이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연결이 되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 있는 파이프를 하나씩 우리가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훈련시킬 때는 파이프를 연결을 했지만 그 하나의 파이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꺼낼 때에는 따로 이런 식으로 꺼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인터셉트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다시 CLF의 코에피션트라고 하면 얘네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의미가 인터셉트 몇 개 나왔어요? 인터셉트는 하나가 나왔죠. 코에피션트 몇 개 나왔어요? 5개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인터셉트는 선형회귀식의 인터셉트 절편. 코에피션트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뭐다? 순서대로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 5개의 특성들에 곱해지는 개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선형 방정식을 가지고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